안녕하세요.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정혜경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값이 10주째 보합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관리대책 여파로 거래가 뜸해지면서 호가를 낮춰 매도에 나서는 집주인들이 늘었지만 매수자들은 추가 가격 하락을 예상해 거래 시기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시장에서는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0.06% 상승했고요. 신도시와 경기, 인천은 각각 0.01%, 0.02% 상승했는데요. 전세금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지만은 전세 수요가 줄고 새 아파트 입주 영향으로 전세값의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럼 부동산 따라잡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일주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부동산 따라잡기 일부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과 궁금증 풀어드릴 거고요. 또 이어서 맞춤 매물 정보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번호 02511-0105번 열려 있습니다. 511-0105번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이 번호로 고민 있으신 분들은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연구소 서기섭입니다. 지금부터 프로이드라고 이제 심리학의 거의 창시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프로이드 말고 칼 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이제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데 새로운 것의 창조는 놀기 본능을 위해서 달성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인스팅트 플레이 해가지고 플레이 인스팅트 그래서 노는 어떤 본능을 키워줘야 되겠다. 창조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앵커님 혹시 그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런 책 한번 보셨나요? 네,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는 만큼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 김정은 교수님이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인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는 것을 계획할 때 행복하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해도 성공한다. 이제 이런 어떤 책을 쓰신 분인데 패러다임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 거는 기본이고 또 놀면서 좀 즐기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따라서 오늘 또 좀 즐기면서 좀 놀면서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상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전에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그 정부가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제 주택 전세가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뉴스테이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뉴스테이가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 주택 상가 분양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000세대를 지으면 1000세대를 다 뉴스테이를 해야 되는데 300세대 정도, 한 30% 정도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1000세대 중에서 300세대는 바로 분양을 할 수가 있고 또 상가도 지어서 할 수 있고 나머지 700세대에 대해서 이제 7년 뒤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30%의 원금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뉴스테이가 촉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분양 수익을 얻게 되면 건설 금융회사들이 사업을 참여를 하고요. 연기금 등 이제 재무적 투자자라고 그러는데 펀드 리츠 같은 재무적 투자자들을 또 시장에 참여해라. 5%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2014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4%에서 5% 정도 수익이면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토지 임대형 뉴스테이를 발표를 했는데요. 토지 지원 리츠라고 해서 토지 리츠를 만듭니다. 이건 공기업인 주택도시기금, 옛날로 말하면 대한주택보증인데요. 주택도시기금하고 LH에서 출자를 해서 토지 리츠를 만들어서 땅을 구입을 해서 일반 사람들은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매입비에 필요한 금융비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자기 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라고 우리나라 지금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작년부터 도입이 되어서 도입된 지는 한 3년, 4년 됐지만 작년부터 좀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관리회사가 한 1000만 세대 이상을 관리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자기관리형은 월세가 50이면 50, 70이면 70을 공실이 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월세를 주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공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준공 후에 재무적 투자자에게 매도를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만약에 연체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월세가 연체가 됐을 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라고 그러는데요. 하우징 어반 개런티 그래가지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이거를 보장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도표를 한번 살펴보면 주택 시액
시행에 대한 위험도 많이 제거를 하면서 인허가 위험도 상당히 축소를 시키고 있고 투자자에게 중간 배당도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00세대 30%쯤 원금 회수가 되면 투자자에게 중간 배당도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를 도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30% 범위 내에서 분양 주택도 분양을 할 수가 있고 상가도 지어서 분양을 할 수가 있다. 연 면적의 30%죠. 그래서 10,000평이다. 그러면 3,000평 정도를 분양을 하면은 그만큼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스터리스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마스터리스는 건물을 1000세대면 1000세대를 통으로 리스를 해서 뭐 한 세대씩, 두 세대씩, 뭐 10세대, 100세대씩 이렇게 디스트리뷰터로 이제 뿌려주는 이런 이제 마스터리스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그만큼 리스크를 줄이는 이런 방안을 모색을 했다. 이걸 이제 지난주에 발표해서 이번 주부터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비상 상황에 걸렸습니다. 너무 전세난 때문에 전세 월세가 문제가 돼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비상 상황에 걸려서 지하철역 주변을 고밀도로 개발을 하겠다. 지금 서울 인구가 1,030만이에요. 1,030만인데 1년에 6만 명씩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1년에 6만 명씩. 그러면은 5년이 지나면 이게 30만 명이죠. 그래서 5년이 지나면 1,000만 인구가 붕괴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지배적인 설이죠. 그래서 월세형 임대주택을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종상향을 검토를 하는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올리는 걸 검토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는 있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인데요. 이 스팟 조닝이라 그래서 주변 용도지역과 상관없이 종상향을 하겠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면 3종이나 준주거까지는 올라가도 상업지역까지 올라가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런 어떤 무리수까지 두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임대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대주택도 전수조사를 하고요.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주택임대관리업이 그만큼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오세훈 시장이 8년 전에 역세권 시프트라는 걸 들고 나왔어요. 오세훈 전 시장님이시죠. 그래서 장기 전세주택이라고 그래서 지하철역 250m 이내를 준주거로 바뀌고 500m 이내를 3종으로 바꾸어져서 건축을 하면 증가되는 용적률의 50%를 20년 장기 임대. 20년이 좀 길죠. 20년, 최장 20년인데요. 전세 시세의 80% 정도 이하로 받으면서 최장 20년 동안 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용적률을 완화시켜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잘 먹히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거의 실패했다고 보는데 새로운 개념의 역세권 시프트, 새로운 개념의 월세형 임대주택을 역 주변에 250m나 500m 이내에 많이 신축을 함으로써 역 주변에 용도 지역에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2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지역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요. 지금 뉴스테이 이야기를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서울시 역세권 임대주택 정책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슈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인 상담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동안 전화가 먼저 걸려왔는데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제가 신월동에 아파트 28평을 가지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신당동에 하이베르 레미안 아파트에서 좀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파트가 두 개다 보니까 세금 문제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지금 전망을 좀 보고 어느 쪽을 팔아야 게 더 난지, 네. 아니면 신대부르뉴 쪽에 좀 더 팔 생각은 있는데, 네. 지금 적기인지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지금 하나 여쭤보기 신당동 하이베르 레미안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고요. 지금 신월동의 신도 브랜뉴인가요? 네네, 2차. 네, 2차요. 예, 지금 예. 신당동 레미안 하이베르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지금 여기 몇 평이세요? 여기는 45평이요. 45평이고요. 그럼 신월동 신도 브랜뉴 2차는 지금 몇 평이세요? 28평이요. 28평이요? 네네. 네, 지금 뭐 한쪽을 매도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당동 하이베르 레미안 그리고 지금 신월동 신도 브랜뉴 2차를 보유하고 계신데 저희 한번 매도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당동 레미안 하이베르라 그러셨는데 네네. 이게 언제 구입하셨나요? 매수. 레미안은 2년 정도 됐고요. 네. 예, 예. 신월동은 분양을 받았어요. 신월동 한 10년, 20년 됐겠네요? 10년 조금 넘었어요. 아, 10년 정도 넘었어요. 그럼 네네. 신월동 주택이 한 10몇 년밖에 지금 안 됐습니까? 네네네. 아, 그래요? 그러면 신당동 레미안 하이베르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당동 레미안 하이베르가 이 신당역과의 접근성이 뭐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걸리죠? 걸어서 신당역까지는 한 5분? 5분요? 예, 예. 5분 정도 걸리고 네네. 이 청구역까지는 한 10분 걸리겠네요. 그러면? 예, 예. 청구역까지 10분 걸려요. 10분 정도 걸리는데 네. 이 40평대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네네. 이게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지금 현재 시세가?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7억에서 7억 2, 3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세는 7억 정도 되고 전세를 놓으면은 예. 한 5억 5천 정도 되나요? 예, 5억 5천에서 6억까지도 5억 5천에서 6억 정도. 예. 여기에 지금 45평이니까 이거 지금 거주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네네네. 그럼 만약 이거를 매도를 하시게 된다면은 네. 전세를 사시고 네.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전세를, 제가 전세를 살고요, 딴 데. 네네. 지금 네, 이제 네. 2년 정도 됐다고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지금 그 신월동에 있는 아파트는 네. 이거는 10년이 지금 넘으셨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시세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저희가 분양을 1억 7천 정도에 받았고요. 네. 예, 지금은 매매가가 한 3억 정도, 3억에 3억 2천 정도 돼요. 3억 정도 되면 이게 한 3억 정도 지금 갭이 나네. 1억 3천 정도 갭이 나네요. 네네네. 1억 3천 정도 갭이 나고 이거는 한 5천만 원 정도 지금 2년 전이면 5천만 원 정도 지금 붙었을 텐데 네네. 이 5천하고 1억 3천하고 양도세를 계산을 해보면 네네. 1억 3천 같은 경우는 한 3천만 원 정도 양도세가 나와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그래서 네. 한 2,1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면 한 600만 원 정도 양도세가 나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거 집이 두 채세요? 또 있으세요? 없어요. 아, 없어요. 그러면 네네. 이 신당동 레미안 하이베르가 2년이 됐기 때문에 네네. 이거를 사고 네. 3년 이내에 이걸 팔면 돼요. 3년 이내에. 다시 말해서 앞으로 지금 1년 이내에 네. 사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팔면은 이게 비과세예요. 아, 네.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 만약에 쭉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이 상태로. 쭉 가지고 가게 되면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45평이잖아요. 네. 쭉 가지고 가시면 이걸 파셔야 돼요. 이거를. 레미안 신당동을. 아, 파시고 그래요? 전세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쭉 가지고 가시면. 그러면 레미안이 앞으로 오를 그 금액이 많이 없나요? 레미안 아파트의 상승폭 자체가 네네. 여기 그 신월동에 있는 이거는 28평 소형주택이잖아요. 네네네. 소형주택의 상승폭보다 예. 적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 그 이유는 네네. 이게 대형평이기 때문에요. 대형평형. 첫 번째. 네, 대형평형 네네. 아시죠? 대형평형 네네. 인기 없는 거. 네. 대형평형이고 두 번째 예. 이 역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요. 이게 뭐 혹시 언덕 이런 쪽 아닌가요? 아주 약간 언덕은 언덕이죠? 아니고, 예, 약간 언덕. 이쪽 보면은 공원도 있고 그러면 아마 네. 언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청구 2편의 세상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평형 때문에 지금 8억대 후반 가고 있거든요. 네네. 8억 8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네. 45평대가. 그러면 네. 벌써 지금 한 1억 5천에서 뭐 1억 7, 8천 지금 차이가 나는데 네네네. 청구 2편한 세상 같은 경우는 30평대나 20평대 같은 경우는 여기보다 1억 이상 비쌀 거예요. 그만큼 네네네. 역과의 접근성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네네. 번째 대형 평형이고 두 번째 이제 역과의 접근성, 네. 접근성 자체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네. 지금 비과세를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파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나는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했을 네. 때는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데 비과세를 받지 않으면 이거를 네. 먼저 매도를 하시고 전세를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8억 9천이면은 8억 8천에서 8억 9천이면 이게 한 9억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네. 이 아무리 중심지라고 하더라도 40평대가 9억을 넘어가긴 힘듭니다. 따라서 상승률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면은 지금 살고 있는 거를 매도를 하시고 전세로 들어가는데 타이밍 자체는 한 1년 정도 보시면서 내년 봄 정도로 타이밍을 잡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그러면 신도브레뉴 쪽은 지금 앞으로는 갖고 있는 게 좋나요?
신도 브레누는, 그렇죠. 신도 브레누는 이게 네. 좀 굉장히 싼 거거든요. 이게 네, 28평에 3억이면은 3.3 제곱미터 1,1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네네. 주변에 이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고, 마곡지구가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피기백 효과로 인해서 또 올라갈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당장 올라간다는 거 아닌데, 예,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아. 있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비과세를 생각하거나 지금 향후 전망을 생각했을 때 각각의 매도 전략을 세워주셨거든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다음 시청자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천안시요. 네, 경남구 원성동 네, 568-10번지요. 네, 2층 집인데 대지가 64평이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거주도 하면서 앞으로 뭐 전망 같은 거 좀 알고 싶어서요. 사도 괜찮을지. 그거 하고요. 네, 고양시 삼송지구 네, 이편한 세상 2차 분양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3억 5천에서 9천대더라고요. 네네, 그걸 아들 결혼 아직 안 했는데 네. 아이 사줘도 괜찮을지 그거 두 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지금 삼성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평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23평밖에 없던데요. 23평밖에 없어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주택을 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주택인가요? 그거는 제가 네. 그 서울보다는 공기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살까 싶었어요. 거주 목적으로요? 네네네. 네, 월세도 알겠습니다. 나오고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천안의 원선동에 지금 주택 보고 계시고 지금 네네. 삼성지구 이편한 세상 보고 계신데 네네. 저희가 한번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천안에 있는 주택, 원성동에 있는 주택은 월세가 얼마나 나와요? 얼마나 월세가 나와요? 지금 6천에 130 정도 나오고요. 6천에 130만 원. 예, 2층 방이 두 개인데 거기서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2층 거기가 거주. 5천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지구 2편한 세상은 지금 1차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1차는 끝났고 2차요. 2차요? 예. MDM에서 하는 거 맞죠? 시행사 모르세요? 네? 아니, 시행사. 그건 잘 모르고요. 이게 1차가 있고, 2차. 이편한 세상, 거기서 한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죠, 뭐야. 네. 편한 2편한 세상에. 세상이 1차가 있고요. 2차, 3차, 4차 이렇게 꾸준히 나옵니다. 네, 지속적으로. 네, 4차까지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4차까지 해서 4,800세대 정도 되고, 네. 그다음 PDS 개발이라고 해서 한 또 1,000세대 나와요. 네. PDS 개발이라고 한 네. 6,000세대 가까이, 5,800세대니까 6,000세대 가까이 지금 물량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아드님을 사주신다고요? 예, 결혼을 아직 안 하고 노총각인데요. 실거주 목적으로? 예, 거주하면서 다음에 또 손해는 안 볼지, 사나도. 네. 실거주 목적으로 했을 때는 괜찮아요. 그거 다 아시다시피 지금 네. 신분당선 들어보셨죠? 네네. 신분당선 연장되고 GTX가 2022년 정도 되고 여기 보시면 이 롯데마트 몰이 한 10,000평 정도로 해가지고 크게 생깁니다. 10,000평 정도. 그래서 젊은 사람도 살기 좋다고, 네, 아이가 살기 그래서. 좋고 그다음에 삼성 테크노밸리도 있고 지금 NH에서 하는 농협 농수산물 센터도 있고 뭐 호재가 많아요. 좌우지간 네, 네. 여기에 뭐 이케아도 들어오고 해서 원흥지구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네. 이걸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서 살기는 괜찮아요. 언제부터 빚을 보냐면 2020년에서 2025년 정도면은 빚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당장은 이거를 매수를 해서 많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왜? 네. 물량이 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6,000세대 플러스 하면 한 10,000세대 정도 지금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3.3제곱미터 분양가가 1,200만 원 정도 돼요. 아파트로 환산을 했을 때. 네. 회사에서는 뭐 800에서 90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파트 평수로 환산했을 때 1,200만 원이고 이쪽 이런 것들이 지금 1,300만 원 정도 가고 있어요. 이거는 오피스텔입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예, 오피스텔이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실거주 목적으로 하면 입지 여건이 여기 삼성역 접근성이 이런 아파트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실거주 네. 목적이면 매수를 하셔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거주를 하시면서 보유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네, 예,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원성동이라 그랬나요? 네네. 원성동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뉴스테이를 갖다가 뉴스테이 후보지로 해가지고 13개 중에서 지금 이 원성동에 지금 뉴스테이가 들어가는데 이 원성동 같은 경우는 월세가 6천에 130만 원 나온다고요? 네. 이거 지금 총 매매가가 얼마인가요, 원성동은? 3억인데요. 네. 3억이에요. 3억이요?
예, 64. 그러면은 이거 곱하기 12 하면은 한 1,500만 원 정도 되나요? 1,560만 원인가? 요거 나누기 2억 4천 하면은 이게 한 6%대 지금 수익률이 나오네요. 6%. 네. 6% 수익률 나오면 네. 하세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실거주도 하시고 6% 나오면 네. 괜찮은 물건이에요. 그리고 원성동에서 옛날에 천안시청이 있었는데 좀 딴 데로 이사 갔었잖아요. 예, 예, 저기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구시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주하면서 6% 나오면 괜찮으니까 이것도 매수 의견을 드리고 이것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매수 의견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팔려고 그럴 때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예. 이거는 팔리죠. 이거는 무조건 팔리는데 원성동 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원성동 거요. 그러니까 원성동 거는 주변에 있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제가 코너가, 원성동을 갖다 코너라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코너고 그래서 땅 지분이 몇 평이에요? 64평이요. 64평이 500만 원이 안 되니까 팔려요. 네. 아, 그래요? 예, 쉽게 생각하시고 예. 실거주하면서 6% 나온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천안에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아니요, 저 서울 사람입니다. 서울 사는데 천안에 내려가시려고요? 네, 거기서 살면 좋을 것 같았어요. 아, 그래요. 일단 내려가서 일단 예. 매수를 해서 내려가시고 예. 3년 4년 뒤에 다시 뭐 서울 올 일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가지 매물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삼성지구의 이편한 세상 같은 경우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는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요. 그리고 천안 원선동의 주택 같은 경우도 6% 수익률이면 괜찮다고 매수 괜찮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저희 다음 전화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 제가 요번에 그 목동 우성 2차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는데요. 네네. 32평짜리고요. 32평. 네, 네. 거기가 이제 거주 목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뭐 수익을 보면 좋으니까. 네. 근데 그 위쪽에 갈산지구가 있더라고요. 개발이 확정됐다고. 네. 그게 이제 얼마나 호재로 작용이 되는지 하고 네. 또 이제 만약에 호재로 작용이 된다면은 그 상승폭이 최대로 올 시점이 어느 정도 될지 네. 그것 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동 우성아파트 2차 32평을 지금 이미 매수를 하신 거죠? 네, 저번 주에요. 네, 지금 저번 주에 매수를 하셨고, 네. 지금 얼마에 매수를 하셨나요? 4억 7백여. 4억 7백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32평 매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수하시기 전에 전화를 주셔야지 매수하고 나서 전화를 주시면 어떡해요? 문의드렸을 땐 매수 전이었고요. 이제 네. 연결이 됐을 때 이제 매수를 하게 됐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네. 이쪽으로 오게 된 동기 자체가 얘들 뭐 교육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목동? 네, 그렇습니다. 얘가 몇 살인가요? 5살이고 유치원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 5살. 예. 5살이면 앞으로 한 15년 정도는 이제 거주할 집을 사셔야 되는데, 네. 여기 지금 목동 우성 아파트가 갈산 공원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갈산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그래서 여기 예. 한 10,000평 됩니다. 10,000평. 예. 10,000평이 되고 세대수가 350세대인가 400세대 아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세대수가 350에서 400세대인데 이게 서울시 최초로 환지 방식, 구룡마을이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뭐 서울시하고 문제가 지금 많이 있는데요. 환지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의 사례예요. 이 갈산지구 예. 도시개발 구역이.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1만 평의 땅에 이제 단독주택도 짓고 뭐 2층, 3층짜리 주택도 짓고 환지로 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로 준다는 것이거든요. 예. 토지로. 기존에 있는 소유자, 여기 이제 그린벨트인데 해제시켰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소유자들한테 토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문화시설이 좀 들어올 거예요, 문화시설이. 문화시설이 예. 들어오면 이 아파트를 4억 7백이 주고 사셨는데 전세를 놓게 되면 한 3억대 중반 정도 가나요? 얼마 정도 가나요, 전세? 전세 3억 6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억 6천만 원 정도. 그럼 전세가 예. 비율이 한 거의 80%가 넘네요. 예. 80%가 지금 넘기 때문에 90%에 지금 육박하기 때문에 잘 사신 거고 이게 지금 피크가 되는 시점을 물어보셨는데 이 피크가 되는 시점을 이게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올해 3월부터 지금 시작한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조금 예. 아마 늦춰질 것 같아요. 그래서 2019년 정도 되면 이게 다 완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예. 어느 정도 쾌적한 환경이 되기 때문에 2019년 정도 되면은 현재보다도 한 10% 정도는 올라가요.
아, 예. 5%는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5%는 요게 생김으로써 갈산 도시개발국의 생김으로써 한 10% 정도 올라가니까 이때 해가지고 이제 돈이 좀 되시면 이제 목동 아파트 재건축 한다고 이주가 아마 시작되는 단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2019년 되면 목동이 한 예, 예. 30년이 넘은 단지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2019년에서 2020년 이 사이에 이주 수요까지 보시면서 이때까지 보유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를 또 잘 생각해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목동 우성아파트 2차를 보유하고 계신데요. 지금 가격이 피크를 찍을 시기를 2019년 정도로 예상을 하셨습니다. 일단 이때까지는 보유하시면서 거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네, 개포 주공 아파트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때 2단지 분양했는데 제가 청약을 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네네. 개포 주공 3단지도 올해 분양한다고 하는데 네네. 3단지가 더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네, 지금 청약을 하신다면 지금 몇 평대를 생각하시고 계신가요? 실거주할 생각인데 30평대요. 실거주 목적으로 지금 30평대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포주공 2단지랑 지금 3단지 알아보고 계신데 저희가 한번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포주공 아파트가 이제, 올해, 굉장히 좀 대단지로 이제 분양이 될 텐데요. 2단지, 3단지 해서 잘하면 4단지도 가능할 것 같은데 4단지는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고 이게 이제 4천만 원이 넘어가니까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데 이거를 사도 되느냐 지금 이거 여쭤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이 개포주공 2단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달에 분양이 나오고요. 개포주공 3단지, 2단지, 3단지가 나오고 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에 지금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개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아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어져요. 사업시행 인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이게 지금 이달에 나올지 아니면 다음 달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 5월 달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개포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이게 한 2,000세대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3단지가 한 1,300세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포주공 2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이 한 300세대, 250세대, 300세대 정도 되고요. 일반 분양이 300세대라는 것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한 70세대 정도밖에 안 돼요. 70세대, 75세대. 그래서 2단지에 청약을 하시는 게 3단지에 청약을 하시는 것보다는 당첨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2단지가 3단지보다 낫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분양가가 문제죠, 분양가. 이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800만 원을 넘으면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3,700 정도 선이면 3,500 정도 선이면 괜찮은데 3.3제곱미터가 3.3제곱미터당 3,800 이게 13억이거든요. 13억이 넘으면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가 14억, 15억, 이제 16억 가는 단지도 있지만 14억, 15억 정도 가는데 이게 13억이라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12억 5천 정도 되면은 청약을 들어가도 될 것 같고 30평대 기준으로 13억이 넘으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개포주공 2단지와 3단지를 고려 중이셨는데요. 일단 2단지 쪽으로 무게를 실어주셨고요. 분양가가 13억이 넘으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보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상담받지 못하신 분을 위해서 세미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제는 201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유망 물건 분석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세미나고요. 장소는 신논현역 1번 출구 인근입니다. 02-511-0105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장소 안내받으실 수 있고요. 선착순 30명으로 제한하니까요. 예약이 필수입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상담은 여기까지지만요. 상담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02-511-0105번입니다. 지금까지 상담 함께 해주신 분요. 도시계획연구소의 서기섭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상담 함께 나눴는데요.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상담 내용과 투자 정보는 전문가 조언과 참고 자료들입니다. 부동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반드시 보장되진 않고요. 투자 판단과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매물 소개로 돌아올게요.